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입법데이트는 고르지 못한 기상이변과 같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과 관련된 민생법안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이 3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내시면서 줄곧 이 농촌운동을 해오신 분인데요.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거든요. 네네.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저는 80년대 후반에 농촌에 내려가서 네. 농민운동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약 10여 년 정도는 상당히 농촌에 그래도 활기가 있었어요. 네. 뭐 젊은 농사꾼들도 있었고 그런데 IMF 거치면서 또 농업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또 고령화, 이농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농촌이 전체적으로 할 길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FTA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 이런 이게 인구 그리고 산업 이런 측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네. 이 농업이 아마 그전보다 굉장히 그 규모로나 내용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은 이제 귀농인이랄까 벤처농업인 이런 정도가 농촌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그나마? 있는 그 맥락을 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고 계실 텐데 우선은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예. 농업이 단지 그 먹거리 산업으로서 재래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네. 그 BT와 어우러지고 또 6차 산업까지 어우러진 성장 가능한 그런 산업으로서 충분히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좀 보장해 가고 네. 또 장기적으로는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네. 이게 병행 추진해 나간다면 네. 우리 농업도 네덜란드라든가 그 농업 선진국과 그 맞먹는 네. 그런 충분히 성장 가능한 농업 환경을 갖추고 있다. 네. 특히 일본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규모 있는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게 네. 중국 농산물만 무서울 게 아니고 네. 중국의 상층의 어떤 이 고소득 소비자 네. 이런 그 수요를 생각해 보면 우리 농업이 충분히 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가 농어촌과 관련된 민생법안 3가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인데 요거 제안하시게 된 배경이 따로 있으셨습니까? 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게 지금 농어촌에서 우리 농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네. 그 자치단체 의원이랄까 단체장 선거 못지않게 그야말로 생활 주변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활동들을 그 지원하고 또 이렇게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네. 이 조직의 그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다 조합 특성에 맞게 운영됐습니다마는 많은 모순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네. 이번에 통합 관리해서 이렇게 그 통합 선거를 치르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통합 선거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이 그 출마의 어떤 그 기준을 선정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 제시된 기준이 어찌 보면 현실에 전혀 맞지 않고 특히 대다수 농업인들의 농민 조합원들의 출마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을 그렇군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정말 열심히 활동할 만한 참신한 일꾼들에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은 네. 출자자 수가 평균 출자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대개는 평균 출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출자를 그 출마 자격을 제하는 게 아니고
최고 한도인 1,000구자 이상, 네. 1,000구자 이상을 이 출자했을 때 출마 네.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신용 이용 그리고 네. 경제 사업 이것에 대한 것도 그 평균적인 어떤 이용 정도가 아니고 네네. 최고도로 이렇게 규정을 두다 보니까 그 웬만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네. 조합원 중에서 아마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또 조사해본 내용으로 보면 대개 10%에서 20% 정도밖에 네. 그 출마 자격이 없고 8, 90%의 어떤 조합원들은 네. 원천적으로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담긴 지역 농협 임원의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로 완화됐는지 이게 아마 핵심 내용이 되겠죠. 네네. 네. 원래 이제 농협법에서는 개별 농협의 어떤 이 정관에 네. 정하도록 돼 있고 기준만 제시했는데요. 네. 이 농협법 모법에 이 출마 자격을 과도히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이런 뜻으로 이번 법 개정안을 냈어요. 네. 근데 기본적인 것은 평균 출자 이것도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합 정신이 1구자만 출자해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네. 그런 이 정신에 비춰보면 네. 이것도 과도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조합을 키워온 네. 그런 어떤 조합원들에 대한 공로도 인정해서 평균 출자 정도를 한 조합원들은 출마 자격을 부여하고 평균 출자라고 하면 대체로 얼마나 될까요? 대체로 조합마다 좀 많이 다른데요. 네. 많은 데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네. 평균 출자가 그런 정도 규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거가 좀 낮은 경우도 있는데 네. 현재 개별 농협이 정하고 있는 1,000구자라고 하면 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출자를 한 조합원들만 그렇군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출마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네네. 터전을 만들자. 네. 이런 취지로. 출자의 어떤 숫자뿐만이 아니라 네. 신용 사업이라든가 경제 사업의 이용 실적도 네. 조합원의 평균 수준이면 출마 자격을 부여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행 규정으로 보면 대단히 과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 출자자와 또 이렇게 경제 사업, 신용 사업까지 이렇게 함께 이 충족하는 자격을 갖추려면 네. 아주 극히 소수만 그러네요. 출마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 네. 반드시 좀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 개정이 되더라도 네. 이번 3월 달에 추진되는 통합 선거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참 힘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아쉬움이 많고 또 그럼 좀 이번 3월 이후에는 다음이 언제입니까? 4년 후가 4년 후에. 됩니다. 예, 예. 아쉽네요. 네. 네. 뭐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예상되는 걸림돌은 없을까요? 현장에 있는 조합장 그리고 현직 조합장들이나 또 조합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네. 또 제가 제시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논의가 진전되면 네. 이것이 모든 조합원들이 출마 자격을 갖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더 하향 조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개정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부분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입법 취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이 수급에 관한 이 네. 법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농수산물이 이 재해라든가 이런 기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수급이 좀 늘어나면 가격이 많이 폭락하고 또 줄어들면 또 폭등하고 이런 네.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까다로운 수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데도 대단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피해를 입은 그런 어떤 농작물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아주 많이 폭락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그 피해 농가들은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농안법을 개정해 가지고 네. 재해 피해를 본 그런 과실류라든가 그런 곡물류의 피해 이
이 상품에 대해서는 네. 이 정부가 수매해서 다른 용도로 토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네네. 이런 취지의 그 기준들을 그 법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온난화가 가속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형적인 온대 기후가 아니라 네. 서서히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와중이라 네. 참 기상 예측도 어렵고 좀 변수도 많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어가가 늘어나는데 지역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호소하고 계신가요? 재해가 났을 때 대책 없다 이 부분인가요?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네. 풍년 농사를 이루면 네. 하늘이 복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농민들이 부자가 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오히려 하늘이 도와줘서 풍년 농사를 이뤘는데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이런 가격 안정에 관한 네. 그 정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을 또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농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간추려 주시죠. 농산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농업법의 개정 내용은 이번에는 재해 피해를 본 농작물의 그 가격 이 농작물을 수매해서 네. 가격도 보장하고 또 이 피해 수매 농가들 이후의 소비는 그러면은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 가공용이랄까 네. 또 다중 급식업체랄까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뭐 사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이런 그 수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피해본 그 농어촌 수산물, 농산물들을 정부에서 매입을 할 때 수매하는 기준, 네. 예를 들어서 낙과가 이루어졌는데 상처가 얼마 없는 것들에 관해서 한다라든가 어떤 기준이나 또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범위도 좀 정해 놔야 되지 그런데 않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네. 정부 시행령이랄까 시행 네. 규칙에 따라서 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대개는 일반적인 농산물의 이 수매 기준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 피해를 본 것은 미숫가도 많이 있고요. 예. 또 이번에 목도열병 피해가 같이 완전히 이 등외 품목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쌀로 이렇게 가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품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니 제가 이번에 발의하고 있는 재해 피해에 의한 그 농작물의 어떤 수매를 위한 그 조항은 그 기준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하향 조정하고 그렇군요. 또 피해 농가의 어떤 그 소득 보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좀 걸맞는 기준이 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온 나라의 풍년이 들어서 너무나 수가 많아졌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그 품목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가 고스란히 짊어지지만 네네. 어떤 특정 지역에 재해가 와서 피해를 입으면 네. 수량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재배하는 다른 지역은 또 반대급부를 보게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실망감 또 그런 느낌들이 더해지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이 재해 피해라든가 네. 이 농산물의 수급의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그런 피해는 네. 결국 그 특정 농민들만이 그 책임을 짊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가격의 폭락에 대한 피해와 네. 폭등에 대한 그런 소비자의 피해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적 비용으로 그렇죠. 안정화시키는 것이 예. 이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또 소비자에게도 필요하고 네. 피해본 농민뿐만이 아니라 함께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이 성실하게 농사지었다면 거기에 대한 그 응당한 사회적인 안전망 차원에서 네. 지원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개정안이 발효됐을 때 기대하는 효과로 어떤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뽑아주신다면. 우선 지금까지 재해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네. 피해 보상 자체가 굉장히 좀 경미했습니다. 네. 현행 재해대책법 자체가 대단히 생계 구호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요. 네. 그것이 농민들의 소득 보전이랄까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런
피해 농작물을 그 정부에서 수매를 제도한다면 네. 농업인들에게 작은 힘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실해본 농민들이 그런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네. 농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또 영농 의욕도 또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 우리 전체적인 사회의 그 화합과 또 이 소통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끝으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네. 이거는 왜 발의하시게 되셨습니까? 양곡관리법 그 관련 법안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작물의 그 병충해 피해에 의해 가지고 네. 그 피해 이 작물이 제대로 등숙이 되지 않았을 때 네.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현행 재해대책법에 있어서도 네. 여러 가지 뭐 구호 생계구호의 어떤 그 이 기준은 있지만 이런 피해 작물에 대한 뭔가 보상이랄까 네. 또 수매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도열병 피해와 같이 이렇게 피해본 그 쌀 작물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수매해서 또 이렇게 폐기 처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료로 쓸 쓸 수도 예.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용으로 네.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쌀 네. 우리 쌀 농사를 지낸 농가들을 정말 잘 지켜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하실 텐데 네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쌀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쌀 농가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네. 전체 이제 재배 면적만 해도 한 90년도에는 120만 헥타가 이제는 이제 90만 헥타도 이제 이 붕괴된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쌀 농가도 뭐 90년도에는 1,000만 농민, 600만 농민 했는데 네. 지금은 겨우 인구 한 6.5% 정도,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그 저고가랄까 또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그 물가 이런 안정 정책 때문에 대단히 많이 희생이 돼 왔고 네. 쌀 농사가 이제 농민들에게 굉장히 좀 수지맞지 않는 그런 농사였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우리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국제적으로도 식량 자급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가치 이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안보적인 가치 예. 또 환경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정부가 좀 더 네. 쌀 재배 농가에 대한 그 정책적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에서 매입한 그 자연재해를 입은 양곡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못 쓰게 됐으니까 뭐 사려나 하지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살려내서 좀 쓰임새 있게 하면 좋을 텐데요. 네. 뭐 이제 그 쌀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가공 방법도 좀 그 다양화되고 있고 뭐 또 화장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주류 또 이 그렇군요. 제품도 많이 네. 개발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용 용도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이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네. 그 농업에 대한 현장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 정책이기 네. 때문에 네. 너무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많이 얽매이면 네. 그 수매가 경직화될 수 있다. 그렇죠. 주객이 전도되겠군요. 예. 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뭐 FTA가 체결되고 점점 여러 가지 이 대외 수출 무역 여건이 좋아지는 대신에 우리 농가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네.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안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네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볼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나주가 이 혁신 도시지요. 네네. 네, 이 혁신 도시로서 제대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 또 마련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입법적으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그 혁신도시는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것이 단지 기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된 이전 기관의 임직원으로 새로운 그 이 도시를 만드는 네.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혁신도시에 대한 특별한 그 지원책들이 좀 제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의 환경 여건 중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어떤 네. 그 환경 기초 시설들도 있고 네네.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그 지원 정책들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전하는 임직원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고요. 아하, 두 예. 번째로는 이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네.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한전이랄까 사기업인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출자한 포첼 고등학교랄까 네네.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인 예. 한전이나 예. 농촌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기관에 그 좀 예산을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그 이전기관과 함께 지역에 이주해 오는 그 관련 기관 또 R&D 센터 네. 이런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네. 훨씬 더 이전 공공기관과 더불어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는데 큰 네. 힘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신데요. 네, 또 활발한 입법 활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과 함께 이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민생법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